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노원구 새 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과 스토킹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김태현 신상이 공개되는데 이 사람 범행도 그렇고 범행 이후 행각도 그렇고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사이코패스로 보는 시각이 다분합니다. 네. 이제 김태현은 네. 본인을 만나주지 않는다, 네. 피해자가. 그런 것에 이제 앙심을 품고 네. 지난달 23일 오후에 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택배원을 가장해서 네. 주도 면밀하게 네. 침입을 했고 네. 당시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에 들어온 피해자의 모친을 연이어 살해했고 네. 결국에는 본인을 지금 만나주지 않았던 피해자까지도 다 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살해의 방법이 너무나도 처참했고 네. 무엇보다도 살해한 이후도 대단히 경악스럽습니다. 네. 이게 피해자들이 이제 살해되어 있는 이제 시신 그 네. 옆에서 3일 동안 밥과 술을 먹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거든요. 네. 이러한 점을 놓고 보았을 때는 네.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같은 걸 놓고 봤을 때는 네. 도저히 일반인으로는 보기 어렵고 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이런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시오패스 얘기도 나오는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가장 큰 차이는 네. 이 주도 면밀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그런 충동적으로 네.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크고요. 네.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네. 주도 면밀하게 네. 범행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네. 범행을 실행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본인이 빠져나갈 것인지. 그래서 흔히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사회에 네. 성공한 사람들, 법조인이나 정치인들 사이에 많다고 하고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연쇄살인범이나 네. 아니면 강력범죄의 범죄자들 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김태현이 사이코패스로 판명이 나면은 가령 뭐 이 사람은 심한 정신병자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뭐 양형에 참작해서 형을 깎아주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뭐냐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네. 범죄인의 네. 그런 성향과 관련된 것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신병이랑은 네. 다른 거거든요. 정신병이라고 하면 네. 흔히 이제 그 형법에서 심신미약 네. 또는 심신상실, 다시 말해서 심신장애 상태가 네. 있는 그런 정신병자. 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인식을 잘 못한 사람의 범행을 네. 처벌하기는 어렵죠. 예를 네. 들어서 장애가 심신에 어떤 그런 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분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뭐 때렸다거나 이런 경우에 폭행죄로 처벌하는 건 좀 가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형을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감경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런 지금 김태현 범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뭘 하는지 명확히 알고 계획도 세웠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심신 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킹을 하다가 뭐 흉악한 범죄로 이어진 건데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나요? 네,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이야기가 나온 게 네. 1999년도부터예요. 그때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있었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지난 3월 말에 네.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이 제정돼서 이제 네. 곧 올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네. 이게 지금 통과되기까지 22년 걸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20대 국회 때까지 법안 발의가 14차례 됐었는데 다 통과가 안 됐고 네. 21대 국회에 다시 6건의 법안이 발의돼서 이번에 겨우 통과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네.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이 김태현 범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스토킹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네.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껴서 주위에 그런 거 토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스토킹 범죄로 인한 다시 말해서 더 잔혹한 2차 범죄를 막지 못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행 예정인 법도 조금 문제인 것이 네. 이게 보면은 그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 네. 지속적이고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의 스토킹은 처벌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김태현 같은 경우도 한 번 그 네. 장소 범행 장소에 찾아갔는데 네. 만약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네. 이 법이 시행 중이라 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은 이건 범죄가 안 됩니다라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토킹 범죄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피해자도 네. 이 그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만
이제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네.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많은 경우에 네. 피해자의 주변인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 너의 인생을 파멸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네. 피해자의 친한 친구 또는 가족한테 접근을 해서 네. 뭐 SNS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를 겪는 스토킹 범죄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범죄는 지금 이걸로 처벌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스토킹 네. 범죄 처벌법이 네. 뭐냐 하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네.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네. 합의를 봐야 되니까 네. 합의를 본다라는 점에서는 피해자가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라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를 반의사불벌죄로 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게 불보듯 뻔하냐면 네. 이 신고가 돼서 수사를 받거나 네. 아니면 재판을 받는 가해자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러면 또 피해자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자에 대한 또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안 봐주면 네. 보복될 범죄의 우려가 또 생기겠죠. 앙심을 품고 네. 처벌받고 나서 나중에 또 보복범죄 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스토킹 범죄를 네. 반의사 불벌죄로 두는 거는 2차 가해나 그 합의를 종용하는 문제, 네. 보복범죄 네. 이런 것의 우려를 높인다 이런 어떤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좀 걱정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이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여러 한계점이 있는데 이걸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법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네. 시행 예정인 것을 바로 또 뜯어 고치고 네. 그러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너무 법을 이랬다 저랬다 네. 바꾸는 것은 네. 어떤 그냥 법적 안정성, 법치주의의 그런 양대 원칙이 네. 이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너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법이 시행되되 네. 제가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참 중요하다. 뭐냐면은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사기관의 어떤 법 집행을 통해서 우리 네. 사회에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이 법의 한계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이 법에도 보면 좋은 내용들도 있어요. 네. 보면은 그 수사기관이 네. 수사 초기에 네. 바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근거 규정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보면은 네.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통해서 네. 가해자의 그런 가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회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근거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런 스토킹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네. 얼마든지 지금 이런 김태현 사건처럼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네. 또 피해자가 오죽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네. 보통의 경우는 네. 웬만큼 이렇게 피해가 있어서는 경찰서 잘 안 가거든요. 네. 경찰서까지 찾아와서 수사해달라, 네.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피해자의 신고를 좀 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그런 수사기관의 그런 어떤 태도,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토킹이나 뭐 스토킹 때문에 발생하는 2차 피해 이런 걸 막으려면 뭐 팁 같은 게 뭐 좀 있을까요?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신고하셔라 네. 라는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오히려 신고를 한 게 가해자를 더 자극하거나 보복을 할 우려가 네.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또 특히 수사 초기에 이런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근처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이 시행되면 운영의 묘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